은퇴자의 시골 귀촌 실패기 9억 펜션의 몰락. 1. 은퇴 후 시골로의 꿈과 그 실패. 퇴직 후 무엇을 할까?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일 겁니다. 특히 도심의 빽빽한 아파트와 핏과 소음에 지친 이들에게 시골 생활은 하나의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여생을 보내고 평소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은 그 자체로 설렘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 시골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때로 예상보다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은퇴 부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이 부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9억 원을 대출받아 시골 펜션을 구매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눈에는 시골의 푸른 산과 흐르는 강이 미래를 비추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이제 폐가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를 꿈꿨던 그들의 여정은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2. 대출의 무게와 예산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전원생활.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은퇴 후 시골로 가고자 할 때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을 위한 계획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9억 원의 대출은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펜션이니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펜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을 했습니다. 시골의 펜션은 도심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게 찾아오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물과 인테리어, 그리고 기본적인 유지 비용이 계속해서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펜션 운영은 적자에 시달렸고 부부는 대출이자만 갚느라 여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3. 시골의 외로움과 실망,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 시골 생활이 처음에는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시골에서 정착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장밋빛 꿈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외로움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사회적 관계가 적고 대중교통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가까운 마트나 병원이 멀어 불편함이 가중됩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부부는 처음 몇 년 동안은 전원 생활의 여유를 만끽하려 했지만 점차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고립감이 커졌습니다. 상상한 것처럼 자연 속에서의 여유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점차 무의미하게 변해갔고 마침내 시골 생활이 나에게 맞는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4. 현실적인 사례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조언.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꿀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전원 생활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그 여유가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현명한 대출 관리.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출을 받아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는 경우 그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갚아질지에 대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골 펜션이나 농장 운영을 계획한다면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정확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여유를 두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준비. 시골은 고요하지만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신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취미나 활동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시골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나 교통의 불편함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 테스트로 시작하기.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단기적인 테스트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간 휴가를 보내거나 시골에서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를 해보는 등 짧은 전원 생활을 체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경험을 해보면 실제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그들이 놓친 것, 나의 교훈.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꿈꾸는 삶은 계획 없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자유와 여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떠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은퇴자들에게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꿈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철저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시골 정착, 실수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구체적인 조언. 은퇴 후 시골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과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달리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한 전원 생활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난관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은퇴 후 시골 정착을 고려하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용적인 정보와 팁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준비 예상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시골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은 저렴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 시골에서의 생활이 도심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관리비, 시설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꿈만 꾸다가 나중에 큰 적자를 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씨 부부의 경우 9억 원의 대출을 받아 시골 펜션을 구입한 후 첫 3년간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변의 경치나 자연환경을 보고 사업이 잘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관광객 수가 적고 겨울철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어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이 부부는 3년 후 결국 펜션을 팔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시골에서의 생활비를 예측할 때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고정비용 대출이자, 관리비 등과 변동비용 소모품, 기계 수리 등을 합산하고 이를 최소한 1년치 정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골에서 대체로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해서는 여유를 두고 예산을 세우세요. 2. 시골에서의 일자리와 활동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략. 많은 은퇴자들이 시골에 가면 쉬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시골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펜션 운영처럼 특정한 비즈니스에 의존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팁은 시골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퇴자는 시골에서 농업을 시작하거나 수공예와 같은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은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면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 기반의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고립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컨설팅 또는 프리랜서 작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서울에서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면서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하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3. 사회적 관계망에 재구성 고립되지 않으려면 은퇴 후 시골에서의 생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가면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지만 예상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면서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시골 생활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시니어 센터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건강관리. 시골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략. 은퇴 후 특히 시골에서는 건강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시골은 도시처럼 의료시설이 편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골에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주 가는 병원은 대개 지역의 보건소나 소규모 병원이기 때문에 큰 병원에 비해 접근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대도시로 가는 교통편을 고려해 이동이 가능한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골에서 생활하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D씨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운동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을 활용한 운동이 유리합니다. 5. 기후와 환경적 요소 고려. 시골 생활의 숨은 변수. 마지막으로 시골에서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기후와 환경입니다. 시골 지역의 날씨는 도시와 달리 변화가 많고 이를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거나 여름철에는 온도가 매우 높아져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적인 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골 생활에서의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시골 생활 준비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시골에서 살고자 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골의 여유로운 삶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시골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잘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선 꿈을 꾸는 것만큼 현실적인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